네,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시적인 경제 변수들이 계속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고 냉철하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김한지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내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2.3%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미국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요. 지금 미국 시장의 나스닥 상승을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미선물도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어쨌든 기술적 반등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수선한 증시 주변 환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정부 디폴트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가 아니고요. 일단 주식시장이 조금 비싸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에 조금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현정 앵커가 방송을 하실 때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10가지를 적어봤어요.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게 뭔가. 10가지를 간단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단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예측을 잘못해서 장기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네 번째, 이 부채 상한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문제. 다섯 번째가 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 부분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여덟 번째가 미중 갈등의 문제. 그리고 지금 유럽 경제, 마지막으로 유럽 경제에 있어서 주식시장의 심리지수가 센틱스라고 있는데 이게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외적인 변수니까 빼놓고 보더라도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안에 에너지 주식 종목은 3% 정도밖에 비중이 없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S&P는 빠지더라라고 하는 게 과거 역사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XLE라든지 SPDR에서 운용하는 여러 가지 ETF 종목들의 에너지 가격은 지금 오르는데 이 주식 종목은 빠지고 있어서 이게 6개월에서 12개월 가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양상이 나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조정이 있더라라고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07년에서 8년 경우였죠. 그때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소비자 물가가 미국 기준으로 3%대에서 6%대로 그냥 그 수직 상승했습니다. 네. 유가도 배럴당 140불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죠. 네. 공식적으로 2007년 말이 미국 경기의 하강 시점이었고 때마침 어쨌든 금리 인상과 그리고 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의 상승 네.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말씀하셨듯이 지적해 주셨듯이 글로벌 경제가 항상 순환할 때는 좀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지적해 주셨듯이 공급 병목 현상이나 네. 물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세한 부분이고요. 네.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들이 사라져도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 계속 존재하는,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 물가 상승 또 금리의 상승 이런 네. 부분들이 기업의 원가 상승을 통해서 기업 이윤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원가 상승과 금리 상승 요인, 경기 확장기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도 있다. 생산성이 개선되고 경기가 확장되면 이런 부분들을 딛고 일었으면 결국 현재
뭐 시장에 존재하는 뭐 광범위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장 이번 분기 혹은 다음 연초, 내년 연초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에 좀 가장 크게 공포로 휘닫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물가 상승이 성장과 함께 간다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내재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뭐 그 인플레이션 상황을 위험 선호 환경으로 만드는 그 매개, 그 동력은 결국 기업 이윤입니다. 기업 이익이 뭐 세일즈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증가하면 이제 리스크 오프에서 위험 선호 환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스위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증시 또 글로벌 경제가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예상보다 처음에 지적해 주셨듯이 예상보다 조금 빠른 물가 상승 그리고 일시적이지만은 않은 인플레이션 환경 거기에 따른 금리 상승 또 연준이 통화 긴축을 조금 더 앞당겨서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주식시장을 조금 어둡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어느 정도 뭐 정확하다는 표현도 사실은 누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만 주관적입니다만 한번 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놓고 보면 동계올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난방용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천연가스 공급이 상당히 좀 정체돼 있어서 유럽은 난리고 석탄이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업급여의 특혜 수당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실질소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빼고 난 실질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동계월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 내년 봄까지 지속이 된다면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본다면 주식시장은 아마 이 안에서 상당한 그 부침,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빈번하게 제가 말씀드린 빈번하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 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최근 제 리포트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굉장히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다라고 뭐 지적했고요. 그나마 뭐 주식시장이 혹은 위험자산 시장 전반이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혹은 다른 중앙은행들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로 전환하지만 실제로 실질 유동성이 그렇게 급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요. 통화 증가율이 둔화는 되지만 네. 통화 전체 스톡 전체 규모는 네. 절대 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예. 연말 연초 혹은 내년 전체까지도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가 과연 확장 기간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미국 중심의 선진국 경기가 백신의 보급 또 봉쇄 조치의 해제, 서비스 활동의 좀 재개 이런 리오프닝 경제로 가고 있고 또 미국 경제 전체가 선진국 경제 전체가 고용이 회복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잔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인 경기 순환을 좀 더 지원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확장과 유동성 환경의 어떤 네. 그 도움을 받아서 위험자산 시장, 주식시장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 전체가 대세 하락으로는 까지는 가지 않는 이런 상황. 결국 좀 박스권이나 일정 폭의 레인지에서 네. 등락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경우에 보면은 3,0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환율이 오늘 또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1,190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 코스피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부침을 겪을 건지, 아니면 더 하방이 열려 있는 건지, 지금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고민되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코스피가 뭐 조금 더 주저앉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대세 하락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경기와 유동성 이 요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정 폭의 코스피도 박스피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다. 지금은 코스피 하단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단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간단하게. 네, 뭐 한 2,800 정도 봅니다. 2,800 정도. 2,800에서 한 3,100선에서 오가는 그런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다음에 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형태를 보이면 그때부터는 아마 또 어떤 다른 형태를 또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곡물 가격, 예를 들어서 면화 가격이 그렇게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에너지, 원자재 모든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아낼지 이게 결국 미국, 중국, 한국 모든 세계 경제의 주요한 요건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뭐 통화 정책의 코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기 확장 그리고 요소 가격의 상승 이거는 뭐 경기 순환상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네, 코로나19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 이벤트가 작용을 했고요. 그 이벤트 중에 하나 중대한 그 하나가 네. 결국 뭐 통화량 증발이죠. 아, 미국 보는 통화 뭐 M1으로 볼까요? 현금과 뭐 요구불 예금 거의 그렇죠. 현금성 통화량이 작년 2분기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이 본격화되는 네. 시점에서 5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4조 달러에서 한 20조 예. 달러로 한 16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뭐 2경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네.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그 분기에 한 큐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 세계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혹은 광범위한 자원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통화 환수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네.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기 확장기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다면 그래도 조금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10월 8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실적 시즌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매출이 73조까지 보는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3분기 실적은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네. 주식시장에 아마도 시선은 내년 이익에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근데 2022년 내년 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지금 연초만 해도 올해 대비 한 20%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지금은 10% 아래로 올해 대비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센티먼트가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3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3분기 실적마저도 지난 6월, 7월에 봤던 전망치보다는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분기와 4분기 또 좀 길게 긴 호흡으로는 내년 상반기와 내년 전체 어닝스 모멘텀이 좀 플랫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상보다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의 어떤 센티먼트, 심리적인 어떠한 주식 매수 욕구를 네. 저하시키는 낮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지금 한국 증시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지금 같으면 모든 기업들이 내년도 전망치가 다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10월쯤 되면 이제 준비가 들어가서 11월 되면은 내년도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게 전부 쭉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방금 짚었지만 이 지금 거시적인 측면, 세계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전망이 완전히 다 틀려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간단한 거는 상저하고는 맞을 것 같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좀 경제가 좀 둔화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거쳐지면서 상승 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여기서 놓고 본다면 우리 김 연구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조심스럽게 거시적인 환경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지만 개인 종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뭐 틀리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원가, 코스트 요인들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원가 상승을 기업 이윤이 극복할 정도로 매출액과 좀 이익 구조가 네. 좀 단단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마도 내년 중반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근거는 어쨌든 세계 경제 전체가 조금 더 회복이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더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세계 교역 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 어닝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시점까지는 조금 좀 헷갈리는 경기 자체, 기업이 어닝 자체도 헷갈리는 그런 네. 국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김한진 수석연구원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셨지만 앉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비 조심하시고 이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